요즘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몸과 마음의 이상을 느끼며 살아간다. 지금 당신의 체온은 몇 도인가? 당연히 특별한 증상이 없고 열도 없으니 36.8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36.8도는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높아봐야 36도 초반이고 대부분 35도대에 머물러 있다. 이 1도 차이가 뭐가 대수롭냐고 하겠지만 지금부터 설명해주는 차이를 들으면 아마 소름이 돋을 것이다. 안녕, 카돈형이야. 과거에 비해 의학도 발달하고 의사의 수까지 증가했는데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간질환과 같은 병이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저체온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다는 사실을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체온에 관한 의학 문헌을 섭렵하시고 확신하셨어. 박사님이 직접 쓰신 생강림을 통해 체온 상승 효과로 냉증과 면역력 저하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 넘게 저하된다고 해. 35.5도의 체온이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져. 또한 35도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야. 보통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해. 우리는 보통 출근하면 메일부터 확인하잖아? 수많은 메일 중에 보고 메일도 있는데 잘 기억해보면 확실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고 소식이 증가하는 걸 느꼈을 거야.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어.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일어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해.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의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게 돼. 이처럼 체온은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에 매우 중요해. 그런 체온이 1도라도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일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알아볼 테니 잘 들어봐. 첫 번째, 과식이야. 예전과 달리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애초에 하루 세끼 자체가 과식이 될지도 몰라. 과식했더니 졸음도 오고 피곤한 것 같기도 해서 만사가 귀찮아진 경험 있지?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해.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인데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거야. 두 번째, 몸을 차갑게 하는 식품의 과다 섭취야. 지금부터 나열하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대표 식품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평소에 즐겨 먹는지 한번 손병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5손가락을 펴고 접어봐. 5손가락을 다 접었다면 필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걸 추천해. 녹차, 커피, 콜라, 주스, 우유, 맥주,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토마토, 오이, 카레, 크림, 우동, 백설탕,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등이 대표적이야. 어때? 손가락 몇 개나 접었어? 다른 건 몰라도 커피, 맥주, 빵은 무조건 아니야? 대부분 다 주먹 쥐고 있지? 그러니 끝까지 이 영상을 봐야겠지? 세 번째, 지나친 염분 제한과 물,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해. 이 말을 들으니 뭔가 의아하지?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라고 해서 라면 먹을 때도 국물 먹지 말라고 난리 쳤는데 말이야. 라면은 찬밥에 국물까지 말아 먹어야 국물인데, 그치?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해.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의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더 고통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야. 보통 우리는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차가운 물은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이야.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대량으로 마시면 당연히 몸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냉증을 일으키는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깥으로 배출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해.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토, 발한, 재채기, 콧물, 설사 등이야. 우리의 몸은 60에서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 물론 수분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긴 하지만 맹목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야. 소변이나 땀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통해 탈이 날 수밖에 없어. 이 세 가지 외에도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에어컨 사용, 과한 노출 패션 등이 원인도 있어. 냉증은 그야말로 현대병이야. 몸이 차가운 사람이 늘어난 것도 당연하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더해 냉증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병도 증가할 거야. 그럼 냉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냉증을 막아서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의 실천이 매우 중요해.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어렵거나 귀찮아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만약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효과가 매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따라해 볼 수 있겠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이걸 통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진 사람들의 사례를 들려줄게.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제법 나간 A씨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지만 실패했어. 그러나 이것이 들어간 다이어트를 한 뒤로는 3개월 만에 체중이 6kg이나 줄고 허리도 5cm나 줄었다고 해. 젊은 시절부터 호르몬 균형이 나쁜 탓인지 목 부위와 얼굴선을 따라 뾰루지가 심하게 났던 30대 여성 B씨는 이걸 차로도 마시고 요리에도 넣고 목욕할 때도 주머니에 넣어 꾸준히 했더니 2주도 지나기 전에 그렇게 심했던 뾰루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매끈해졌다고 해. 또한 이것을 넣은 목욕을 남편과 함께 했더니 남편에게 의욕이 넘치고 정력적으로 바뀐 모습에 놀랐다고 해.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대. 이 외에도 이것을 술로 만들어 청주처럼 따뜻하게 자기 전에 마셨더니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한 기분이 없어졌다는 경험담, 매년 여름마다 찾아왔던 냉방병인 여름 감기와도 연을 끊었다는 경험담 등 수많은 경험담들이 있어. 그럼 도대체 경험담에서 나온 이것은 무엇일까? 다들 눈치챘겠지만 바로 생강이야. 생강하면 무슨 맛이 떠올라? 보통 평소에 우리가 생강을 직접적으로 먹었던 적은 거의 없지 않아? 장어를 먹을 때 생강을 채 썰어서 먹거나 초밥이나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절임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생강은 한약에서도 수십 종류의 처방약 중에서 무려 70에서 80%가 들어가고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예전부터 중요시 여겨졌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내에 불필요한 고인물을 제거하며 정체된 길을 뚫어준다고 알려져 있어. 그럼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 수많은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 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기침을 가라앉힌다,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 진통 및 염증을 없앤다. 만성염증에 좋다는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길 바래.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위장의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궤양을 예방한다. 숙취나 입덧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강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어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을 한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우울증을 예방한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어때? 이렇게 생강은 냉증 제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어. 게다가 하나같이 우리들이 요즘 예방하고 걱정되는 증상들만 모아놓지 않았어? 그런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날 생강을 먹을 자신은 없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생강을 맛있고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에 대해 알려줄게. 바로 생강, 홍차, 흑설탕이야.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같이 갈아놓고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거야.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 효과를 더욱 증진시켜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흑설탕을 넣으면 소화후 효과는 강력해져. 백설탕은 우리 몸을 차갑게 하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나 된다고 알려져 있어. 만약에 흑설탕이 없다면 벌꿀로 대체해도 좋아. 이렇게 생강홍차가 좋은 이유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식자재를 3가지나 사용하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맛도 있으니 오래 실천할 수 있고 시간에 상관없이 집이나 회사 등 어디서나 마실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 좋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는 오랫동안 먹어온 생강이었
아니어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자제하는 편이 좋아. 생강을 먹으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르는 경우,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 시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탈수 증상이 있을 경우 등이야.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더 높이는 작용이 있어서 이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또한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우리는 평소에 차가운 음식을 포함한 과식과 부족한 운동량,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차가운 몸으로 만들고 있어. 이런 차가운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두통, 복통, 염증, 냉증, 변비, 설사, 현기증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강과 친해져야 돼. 생강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흑설탕을 넣은 생강홍차를 자주 마시는 거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이마저도 힘들다면 시중에 파는 티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거야. 생강, 홍차, 흑설탕의 트리플 온열 효과로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도 어느 틈엔가 해소될 거야.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고강도 운동 없이도 무리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또한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고와져서 주변 지인들에게 어느 피부과를 다니냐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놀랄 거야. 어때? 이제 막 생강을 사탕처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형도 평소에 장어 먹을 때도 생강 잘 안 먹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생강홍차 티백부터 주문했어. 우리같이 당장 내일부터 모닝커피 대신 생강홍차 마셔보는 거야. 오케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댓글로 간략하게 공유해준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책부터 펴보는 거야. 오케이?